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는 내일 아침에 제가 보통 아침에 한 영상을 올리면 10시 정도 돼요. 근데 그 10시에 올리는 영상으로 그 대응을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일 아침 그림은 뻔하죠? 개파락 출발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저의 대응을 좀 얘기를 하려고 녹화를 하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일단은 저는 매수는 보류하겠습니다. 매수 보류하겠어요. 낙폭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매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자 생각보다 그게 좀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번 결과적으로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폐렴 이슈로 이게 주식이 빠지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낙폭이 좀 셉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2.4%, 2.3에서 2.4%대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 선물이 1.5% 현재 개장 전인데 1.5%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8% 빠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낙폭이 결코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제법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 저녁에 지금 잠시 후에 11시 반에 미국이 개장하고 나면 다시 끌어올라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많이 올라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S&P나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뭐 마이너스 2%대 개파락 출발을 하는데 물론 장중에 일부 낙폭을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장중에 뭐 운이 좋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뭐 마감은 뭐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5%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보합이나 상승 전환까지는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왜냐? 폐렴이란 이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쯤 됐으면은 본격적인 이거는 뭐 낙폭 과대로 인한 하루 만에 뭐 2%가 뭐 하루 만에 3% 가까이 빠지네, 하루 만에 2.5%가 빠지네 이러면서 매수를 잡기보다는 이슈 지속으로 봐서 매수는 미루는 게 좋겠다는 게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좀 낙폭이 굉장히 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쇼크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반응도 제법 세고요. 미국의 반응도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우리나라 장 모르겠어요. 개파락을 어디서 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내일 개파락이 세더라도 일단은 매수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장중에라도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번 전염병의 스타트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통 공무원들이나 어떤 병원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번 어떤 질병과 관련된 악재들이 추가적으로 더 중국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폐렴이라는 이 질병은 유럽이나 미국이 메인이 아니고 중국이 제일 메인이고요. 아시아가 메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 열려 있을 때 각종 악재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개파락이 웬만큼 많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저는 추격은 가능한 하지 않겠습니다. 추격은 아마 안 할 생각이에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지더라도요, 상당히 많이 개파락을 해서 출발하더라도 이것을 살짝 좀 뭐라고 할까, 좀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낙폭 과대해서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세장이었지 않냐, 낙폭 과대가 돼서 많이 빠지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 않냐, 제가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어떤 새로운 하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개파락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말씀드렸죠. 1월 8일 날 동그라미 쳐놓은데 갭이 하나 있어서 1차적으로는 여기 좀 많이 빠진다면 12일 날 만들어 놨던 요 갭 자리까지도 확인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이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갑니다. 어쨌든 내일 시장이 조금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빠질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 폐렴에 관한 거는 이게 제가 이 폐렴을 진짜 우려해서 폐렴이란 이슈가 진짜 심각하고 이게 진짜 정말 주식시장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식시장 지금 이제 사람들 심리가 너무나 과잉 반응해서 주식의 반응이 이렇게 센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만큼 쫄아 있다는 겁니다. 쫄아서 그냥 시장이 많이 빠지는 거지. 사실상 이번 나온 폐렴,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도 없고, 제가 의사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냥 좀 강력한 독감이다. 뭐 새로 등장한 독감이기 때문에 WTO나 뭐 우리나라 정부, 중국 정부, 각국 정부들이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치사율이나 이런 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사실 조금 좀 뭐 부도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대부분 이런 질병들 그냥 좀 센 독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때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럴 때 치사율을 높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면역력 약해지신 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애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고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계시는 건강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손 씻고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솔직히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내 생명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정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메르스나 사스 결과적으로 다 지나고 보니까 독감이었죠, 그죠? 좀 강한 독감입니다. 사실 이름이 처음 나온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좀 쫄아 있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그냥 독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사실 우한 폐렴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그냥 단순한 A형 독감 이런 걸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A형 독감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계절성 독감은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죠? 별로 그런 걸로 긴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번 우한 폐렴도 뭐 아마 지나고 나니 독감이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 이슈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 초입입니다. 본격적인 강세장 초입이에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추세 전환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추세 전환, 선물입니다. 코스피. 이제 추세 전환이 돼서 첫 번째 장대 양봉 뽑아낸 거예요. 첫 번째 장대 양봉 뽑아내서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이때 폐렴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추세 하락이 되고 개박살 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강세장. 대세 상승으로 추세 전환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조정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고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번 조정은 뭐다? 매수해야 될 자리다. 다만 언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일단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일부 분들은 내일 뭐 시초가에 매수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거는 각자 타이밍 잡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이슈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일은 일단은 매수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다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원하는 목표치 부근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내일도 만약에 지금 52달러 선이죠. 내일도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해서 52달러가 붕괴되거나 52달러 선이라면은, 52달러 선이라면 전 일단은 입질로 슬슬 매수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베팅은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은 슬슬 분할 매수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 일단 마음에 드는 가격대까지는 내려왔어요. 한 52달러 정도까지 내려오겠거니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생각해 보면 대충 52달러 정도 빠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일단 52달러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일단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는 다행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폐렴 이슈 어쨌든 쉽게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춘절 연휴가 원래 여기 증시 일정 보시면요, 목요일까지 증시가 지금 쉰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9시 뉴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 뭐 좀 더 쉬는 날을 연장한다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나온 그 캘린더인데요, 이코노미 캘린더인데, 아직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목요일날 개장할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은 중국장이 최소 목요일날까지는 쉬기 때문에 불안감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매수하기는 이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를 하시든 뭐 다음번에 뭘 사시든지요, 일단 차트는 대부분 다 비스무리합니다. 12일 날이나 아니면은 1월 2일 날 저기 아니 1월 8일 날 나왔던 갭자리, 1월 12일 날 나왔던 갭자리를 종목에서도 좀 그걸 보시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일단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강아지는 이제 퇴원을 해서요, 볼볼볼볼 잘 기어다니고 있고, 오늘도 지금 보시면 밥 잘 먹고 이렇게 늘어져 자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살아났고요. 저는 내일 그래서 아마 아침에 영상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하이원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도 웹캠으로 보면 눈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내일 어차피 주식 매수는 글러먹은 것 같은데, 내일 하이원이나가 스키나 탈까 싶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솔직히 아침 녹화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올리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눈 좀 많이 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 스키 타러 간다고 아마 오전 중에 늦게 올리거나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내일도 하루 더 기다려 볼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하여튼 명절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주식시장 열심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정상적으로 한번 장사 잘 해보자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